오늘 이야기 드릴 증례는 37번 부위에 동종골을 이용한 발치화보 전술을 시행했던 증례입니다. 환자분은 58세 여자분이시고요. 37번 치아의 모빌리티와 페인 때문에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먼저 발치화보 전술을 시행을 한 후에 임플란트 식립하는 것을 계획을 했고요. 총 치료 기간은 임플란트 식립까지 약 7개월 정도 소요가 됐고요. 팔로업 기간은 7년 정도 된 증례입니다. 파노라마 사진을 보시면은 37번 치아에 플로팅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하치조 신경과도 거리가 이렇게 충분하지가 않아서 디펙트가 생겨 있는 발치화 부분을 회복한 후에 임플란트 식립하는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연조직 소실은 많이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발치를 하고 안에 있는 염증 조직들을 제거하고 발치화보 전술을 시행한 모습이고요. 수술 과정은 동영상을 통해서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시전을 시행을 했습니다. 안에 신경하고 좀 가까운 부분이 있어서 그냥 깨끗하게 좀 소파하고 확실하게 좀 보고 싶어서 절개를 시행을 하고 발치화보 전술을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절개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는 그냥 크리스탈 인시전 하듯이 발치화의 중앙을 이렇게 인시전을 했습니다. 저기 안에 이제 염증 종이들을 한 덩어리를 좀 깨끗하게 드러내는 게 좀 중요한데요. 인시전 라인을 통해서 스트레이트한 큐렛, 그 다음에 큐렛의 모양이 조금 넓적한 저런 모양 큐렛으로 이렇게 들어주면 커브드 되어 있는 것들은 힘 전달이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스트레이트로 되어 있는 것들을 사용을 하시면 이렇게 연조직이 한꺼번에 들어져 나오는 거를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들어져 나오면 이제 버칼 쪽 드러내고 그 다음에 링구알 쪽을 드러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절개를 할 때 약간 메지알이든 디스탈이든 한쪽에 가급적이면 메지알이 좀 더 유리하실 거고요. 한쪽에 이렇게 버티칼을 좀 주시는 것도 플랩을 방리하는 데 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랩을 이렇게 방리하고 난 다음에 링구알 쪽에 먼저 멤브레인을 끼웠고요. 그다음에 슈워스 시린지 타입에 사용을 하시면은 훨씬 그라프트 머터리얼을 넣기가 좀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쪽에는 이종골로 약간 봉종골의 볼륨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약간 볼륨 변화를 막기 위해서 이종골로 좀 커버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멤브레인 홀딩하기 위해서 호라이즌탈 매트리스 수처로 사용을 해서 봉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호라이즌탈 매트리스 수처를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호라이즌탈 매트리스 수처를 하고 난 다음에는 연조직도 잘 프록시메이션이 되고 멤브레인이 좀 눌러져 있기 때문에 다음 봉합들은 단순 봉합이라든지 아니면 뭐 팔자 봉합이라든지 편리하신 봉합 방법을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거고요. 발치화보 전술을 시행한 다음에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1개월 정도 지났을 때의 구강내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임플란트 식립 전에 5개월 정도 되었을 때의 구강내 모습입니다. 힐링은 아주 잘 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이 당시에는 가이드 수술을 할 당시에는 아니어가지고요. 하치조 신경과의 거리가 좀 충분하지 않아서 카스키트를 이용을 해서 드릴링을 했습니다. 가연골의 높이가 충분하지 않아서 신경과의 안전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카스키트를 이용을 해서 드릴링을 했고요. 임플란트는 5.0에 7mm 길이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였습니다. 고정이 제법 괜찮아서 위례법으로 수술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수술 후에 파노라마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임플란트 식립하고 2개월 정도 지나서 치료는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보강된 사진이고요. 조직편을 좀 보시면은 보라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이제 동종골 부분이고요. 그 주변에 분홍색으로 보이는 게 신생골이 생겨 있는 모습인데요. 동종골 주변에 이제 신생골들이 제법 생겨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7개월 정도 지났을 때의 엑스레이 사진이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치료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한참 동안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7년 정도 지나서 이제 갑자기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요. 이유는 이제 다른 치아들이 너무 안 좋아서 이 치아들 치료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걱정이 돼서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 다른 부부의 치아들은 굉장히 많이 치주적으로 추가적으로 상실된 치아도 있고 치주적으로 더 안 좋아진 모습이긴 하지만 37번 임플란트 주변에 발치화보 전술을 시행하고 했었던 뼈의 모습은 아주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CT상에서도 코티칼 라이닝도 잘 되어 있고
굉장히 잘 회복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증례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 자리에 동종골을 이용을 해서 발치화 보존술을 시행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 위에 이종골을 같이 애딩을 해서 시행을 했었고요. 멤브레인은 흡수성 라이오플란트 멤브레인을 사용을 했고요. 하추신경과의 거리 때문에 드릴링은 카스케트를 이용해서 드릴링을 했었고요. 임플란트는 5.0에 7mm直径의 임플란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위클리 GBR을 통해서 같은 37번 자리에 이종골, 그다음에 합성골, 동종골 이용한 이 발치화 보존술을 했던 증례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었거든요. 그 증례들을 한 번씩 이렇게 좀 찾아서 비교해서 보시면은 머터리얼을 사용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실 수도 있고 참고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증례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증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